우리가 그럼 일반 치약을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치약을 왜 쓰는 거가 조금은 조심해야 되냐면은 치약 안에는 연마제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런 알갱이가 들어있는 상태로 투명 장치를 닫게 되면은 그 알갱이들이 스크래치를 나게 되고 그런 스크래치 때문에 세균들이 더 많이 침착을 할 수가 있어요. 초음파 세척기도 그 세균막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투명 교정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전통적으로 치아에 브라켓을 붙여서 철사를 이용한 이런 일반적인 교정에 비해서 장치를 붙이지 않고 투명한 얇은 틀로 계속 끼면서 치아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투명 교정 치료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고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런 치료의 정확성이라든지 기술들은 많이 늘어난 반면에 이 투명 교정 장치를 어떻게 세척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투명 교정 장치 세척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하게 되면은 교정 중에 양치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그 정보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그 교정 중에 양치법에 대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아마 교정 양치법에 대해서는 제 영상이 그래도 제일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투명 교정과 관련된 세척법에 대해서는 영상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영상마다 조금은 좀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그래도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 겁니다. 투명 교정 장치를 끼게 되면은 이게 그래도 하루 이틀 2, 3일 지나게 되면은 그 장치 표면에는 미세한 박테리아들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아예 깨끗할 수는 없고요. 그 표면에 적은 양이더라도 조금은 박테리아가 계속 증식할 수 있고 또 관리가 소홀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가 그 표면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치를 이제 2, 3일 끼게 되면은 조금씩 좀 냄새가 나게 되고 그리고 또 변색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냥 그냥 끼고 새로운 장치로 바꿔 끼기보다는 우리가 세척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도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표면에 있는 세균들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이 증식하는 것을 최대한 제거하고 그리고 최소한 냄새는 안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를 안 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흐르는 물에다가 이제 닦는 거겠죠. 흐르는 물에다가 별도의 장비가 없으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좀 닦는 거. 그게 아마 가장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외부에 나갔을 때 칫솔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잠시 뺐을 때 뭐라도 흐르는 물에다가 닿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은 좀 청결한 그 상태에서 낄 수가 있게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닦는 거는 그런 세균 제거에 있어서는 큰 효과는 없다고 여러 이제 연구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흐르는 물에다가 우리가 칫솔을 이용을 해서 닦는 게 그래도 좀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 이 칫솔은 어떤 칫솔을 사용하면 좋냐면은 좀 부드러운 칫솔모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굉장히 소프트한 칫솔이 있는데 이런 칫솔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린이들 칫솔을 보면 굉장히 칫솔모가 단단하거든요. 이게 단단해야 이게 여러 가지 때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그런 의미로 단단한 건데 이런 단단한 칫솔로 장치를 닦게 되면은 스크래치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드러운 칫솔을 구입을 하셔서 닦으시면 좋고 국내에 나오는 매직얼라인이라고 하는 투명 교정 장치는 다음과 같이 전용 칫솔모가 이 스타터 키트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비저라인도 굉장히 훌륭한 투명 교정 장치인데 요 칫솔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소프트한 것들을 찾아보셔가지고 쓰시면 되고 정 안 되면은 그냥 본인이 사용하셨던 그 칫솔, 새 칫솔보다는 한두 달 지난 바꾸기 직전에 그런 칫솔모를 사용하셔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거가 아무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살짝 세척을 해도 어느 정도 그 세균막이라든지 세균 제거에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최소한 치약이라도 묻혀서 뭔가 이제 세척 작용을 좀 해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제를 묻혀서 관리가 된다면은 조금은 더욱더 청결한 장치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하루 이틀만 지나면 냄새가 나는데 그냥 우리가 물로 뭐 칫솔로 닦는다고 이 냄새가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됩니다. 대부분 이제 세제를 이용을 해서 그 안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때들을 좀 제거하면 훨씬 더 청결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치약일 수도 있고, 퐁퐁, 우리가 주방 세제라고 하는 대표적인 브랜드죠. 뭐 그런 주방 세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비누를 이용해도 좋다고 말씀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뭔가 세제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세제라는 게 이제 계면 활성제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계면 활성제라는 거는 이제 경계면 활성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제 표면에 붙어 있는 뭐 세균막이나 때들을 분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세제는 어떤 것도 사용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거품 치약입니다. 우리가 그럼 일반 치약을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일반 치약을 쓰셔도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투명 교정 장치들은 뭐 10일, 일주일, 뭐 2주일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바로바로 새 것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치약을 왜 쓰는 거가 조금은 조심해야 되냐면은, 치약 안에는 연마제가 들어있습니다. 연마제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알갱이 같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치아에 뭐 우리가 양치를 할 때 치아에 묻어있는 그런 이제 뭐 찌꺼기들을, 그런 알갱이들을 이용을 해서 좀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알갱이가 들어있는 상태로 이제 그 투명 장치를 닫게 되면은 그 알갱이들이 스크래치를 낳게 되고, 그런 스크래치 때문에 세균들이 더 많이 침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연마제가 안 들은 치약이 조금은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약의 점성은 약간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점성이 물러서 잘 씻겨 나가야 되는데 치약이 장치에서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투명 교정 장치들은 어태치먼트라고 해서 치아에 볼록하게 붙이는 뭐 손잡이 모양의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를 자세히 보면 좀 볼록볼록한 부분들이 있고, 치약이 이 볼록볼록한 부분에 이렇게 빡 박혀 있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또 제거하는데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성이 있는 치약보다는 조금은 무른, 그리고 연마제가 없는 치약을 쓰시면 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거품 치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이런 이제 투명 교정 전용 세정제들이 좀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최근에는 뭐 여러 브랜드의 그런 이제 치약들, 특히 이제 이걸 거품 치약의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거품 치약을 잘 선택해서 쓰신다면은 치약으로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 세제도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입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주방 세제로 닦는 거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고, 비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체에 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치약 하면은 그래도 뭔가 우리가 먹어도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치약 중에서도 점성이 없고 되게 무른 점성에, 그리고 연마제가 안 들어있는 그런 치약을 선택해서 관리하신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거품 치약이랑 굉장히 소프트한 칫솔로 투명 장치를 흐르는 차가운 물에 세척하시는 거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절대로 뜨거운 물에 세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논문에 의하면 초음파 세척기도 그 세균막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 세척기를 하나 뭐 구입하셔서 쓰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것까지 구입하셔서 쓰셔라 이런 말씀 못 드려도, 나는 조금은 더 깨끗하게 한번 관리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우리가 뭐 인터넷을 보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일반적인 그냥 초음파 세척기 구입하셔서 뭐 쓰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의 또 단점일 수 있다라는 여러 이제 결과들이 있는데, 그 음파에 나오는 그런 이제 진동 있잖아요. 그런 진동들이 그 투명 장치를 뭔가 이제 좀 자극을 해서 미세하게 좀 파괴를 줄 수도 있다
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투명 장치는 일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세척 효과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세한 뭔가의 그런 파절보다는 세척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뭐 초음파 세척기도 구입하시는 거는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칫솔 이용을 해서 적절한 세제를 이용해서 닦으신다면은 그래도 이제 냄새라든지 변색과 관련된 이슈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변색에 대한 이슈는 있어요. 이게 변색이 됐다고 막 세균들이 많이 있는 개념은 아니고, 보통 변색은 좀 색소가 많이 든 음료를 드실 때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하루에도 두세 잔씩 커피를 드셔야 되는데, 투명 교정 장치가 있으면 사실 이거를 뺐다가 드셨다가 또 꼈다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찮은 나머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왜냐면은 장치 색깔이 굉장히 커피 색깔로 이렇게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여쭤보면은 뭐 그냥 웃으시면서 또 아이스로 낀 상태에서 드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변색이 되게 되면은 사실 끼는 데 있어서도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런 색소가 있는 그런 음료를 드실 때는 그래도 좀 제거하셔서 드시면 좋고, 그래도 이제 큰 전제는 어차피 이거를 1, 2주 정도밖에 안 끼는 장치다 보니까 그런 변색에 대해서도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세척 관리 해주시고, 그리고 변색과 관련돼서는 이제 음료 드실 때 좀 빼고 드시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면은 그 기나긴 투명 교정 기간 동안 그래도 조금은 좀 청결한 그런 위생 상태를 유지하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